지난번에 샤또 삐숑바홍에 대해서 1편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삐숑바홍의 2편을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삐숑바홍은 조금 농담 좀 섞으면은 저희 집보다도 자주 방문했던 샤또라서 영상도 많고 자료도 많고 앞으로 이제 계속 3편, 4편 해가지고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삐숑바홍의 어쨌든 상징적인 거는 그 건물이 예뻐가지고 어떤 배경, 어떤 날씨에 따라서 보여주는 느낌이 다르고요. 요건 잔디가 좀 병이 들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보기엔 별 상관없는데 다 한번 엎어가지고 보수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그 잔디밭을 새로 깐 거 영상이 있길래 좀 담아봤습니다. 자, 이 기계는 어떤 기계냐면은 포도가 6월, 7월에 그 줄기라든지 잎사귀가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영양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햇볕 내리는 거를 저 잎사귀들이 가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캐너피 조절을 하는데 저렇게 이렇게 높이라든지 옆으로 퍼지는 줄기들을 계속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발소 가가지고 바리깡으로 머리 깎듯이 저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옆으로 자라는 거라든지 위로 자라는 거라든지 그렇게 이제 캐노피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이 말은 이 샤또 삐숑이 가지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각 샤또에서 그 문의가 오거나 해달라고 하면 이제 말을 이용한 또 농법을 이용하게 돼 있고요. 이 영상은 이제 수확 시기에 찍어놓은 영상인데 규모가 나름대로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 지게차라든지 계속 수확해서 들어오는 거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아주 분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위생 관리한다고 이렇게 같은 유니폼 같은 거 여성들 입혀놓고 소팅 작업이라고 하는데 포도가 병들었던 거라든지 건강하지 않은 포도 또는 남은 잎사귀 불순물 같은 거를 이제 걸러는 작업을 이제 소팅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팅 작업이 한번 끝난 다음에 이분이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은 요 기계 이름은 옵티컬 머신이라고 하는데 포도의 크기, 포도의 무게, 포도의 색깔 그리고 또는 그 포도의 사이즈라든지 이 모양 같은 거를 계속 저렇게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 프로그램에 합격이 된 포도들은 이제 통과가 되는 거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수준 미달이라고 그럴까요? 저 프로그램에 맞지 않는 포도들은 바람으로 불어서 다 밖으로 버려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계를 사용하고 또 한 번 사람이 육안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 옵티컬 머신을 쓴다고 해가지고 모든 그 작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 예로 어떤 어느 샷도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 기계가 정확하지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샷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각 샷도마다 얻어놓은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곳은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만두고 이거는 이제 이분들 옷 입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겨울에 장비를 그냥 저렇게 보관하는 거죠. 그렇게 보관을 하다가 포도 수확 시기가 되면 다시 한번 청소하고 소독하고 하면서 아까 보셨던 그런 그 포도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다른 샤또하고 다르게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양조할 때 이제 안에 들어가면 직사각형이 많은데 이 샤또 삐숑바홍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에 이제 스테인레스라든지 오크 나무라든지 이거를 통해서 알코올 발효 또는 블렌딩 하는 경우가 이루어지는데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포도의 이동이 적고 그리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이렇게 바로 뒤돌아보면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건설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밟고 다니시는 이 지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영장이 있죠. 수영장이라고 하면 수영장은 수영장인 거고 여기 밑에 그 공간은 이제 포도 와인을 이제 블렌딩 할 때 우리가 캐버네 소비뇽 60% 캐버네 프랑, 부티벨드, 말베 이걸 몇 퍼센트 이렇게 섞어야겠다고 결론이 지어지면은 이 지금 바닥 밑에 그 수영장이라고 그럴까요? 주영장이라고 할까요? 그 와인을 블렌딩할 땐 저 바닥에 있는 공간을 이용하게 돼 있고요. 요 날은 새 오크통이
들어와가지고 뭐 있는 광경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살짝 보였던 게 이제 프레스 머신이고, 이거는 그 새로, 그러니까 한 샤또에서 보통 2해의 와인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알코올 발효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런 이곳에다 보관을 하고, 자, 이제 뭐 보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래킹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래킹 작업은 뭐 이렇게 촛불에 대고 침전물을 걸르는 작업이죠. 저렇게 한 통 한 통에서 와인을 빼가지고 그 촛불에 비춰보는 이유는, 침전물이 나오게 되면 이제 거기까지만 와인을 빼고, 침전물은 또 침전물대로 따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통이 비게 되면은, 빈 통이 되면은 이분이 지금 그 불에 태운 거는 이게 황입니다. 황. 저 촛불에다가 황을 태워가지고 이 빈 통 안에 넣어서 그 안에 있는 박테리아라든지 뭐 그런 세균 같은 거를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 황을 태울 때 냄새가 굉장히 독하게 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즘은 성냥들을 잘 안 쓰지만, 성냥을 딱 켰을 때 불이 붙으면서 나는 그 고약한 냄새가 있거든요. 황 타는 냄새.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분도 이제 마스크를 써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건강 보호죠. 근데 지금 이 삐숑바홍은 저렇게 황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안에 소독을 하는데, 이제 UV라고 하는 라이트를 써가지고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스팀이나 또는 뜨거운 물을 이용해가지고 안에 이제 세척을 하게 되죠.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말렸던 와인을 다시 이쪽으로 보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공간은 뭐 컬렉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오래된 그 와인들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뭐 가장 오래된 거는 1881년 와인이 있기는 한데, 저기 들어가서 저거 한 병 남았거든요. 저거를 한 병 들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손이 떨려가지고 들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일치지만은 1881년께 다른 샤또에도 한 4병이 있습니다. 4병을 갖고 있는 샤또가 있는데, 왜 그런지 어떻게 1881년 거를 같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 공간은 이제 그 프랑스 와인 레이블을 보면은 미정 부테이 오 샤또라고 이렇게 영어 프렌치 말로 써 있는 게 있는데, 병입은 이곳에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건 번외편으로 어떤 중국분이셨는데 굉장히 피곤한 시차 때문인지 저렇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 공간은 이제 와인 테이스팅 하는 공간이고, 지금 앞으로는 이 공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새로 리노베이션 엄청 하고 있어가지고 2023년 5월 1일부터는 새로 만든 그 공간에서 이제 시음을 하게 되고, 요건 전에 찍어놨던 거를 좀 재활용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 영상에 같이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시음하는 것도 2015년 빈테이지를 이렇게 시음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빈테이지는 시음 안 하고요. 뭐 방문하는 거에 따라서 2016년, 17년 또는 19년, 18년 이렇게 뭐 조금씩 나누어서 시음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포도 수확이 다 끝나고 나서면 이제 겨울로 들어가기 전에 그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한번 또 삐숑 영상의 끝무렵에 이렇게 한번 담아봤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저 새 날리는 걸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제 저 밑에 있으면은 이제 새들이 남아있는 수확하고 남은 포도들을 먹고 이제 똥을 놓겠죠. 그러면 차나 뭐 이런 데 묻어 있는 거 보면은 와인, 포도가 떨어지는 듯한 그런 이제 붉은색 똥을 이제 차에 맞는 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오래된 성 안에, 도대체 성 안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지금은 저기서 테이스팅을 합니다만, 요것도 이제 4월 중순까지만 여기서 테이스팅을 하고, 3편에서는 이 샤또 안에 도대체 어떤 구조로 돼 있고 뭐가 있는지, 18세기에 저기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내부 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삐숑바홍의 3편 영상이 올라갈 때 한번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삐숑바홍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